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릭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마지막 거래인데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정말 깔끔하고 담백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호재가 오늘의 악재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증시에서 핫했던 섹터는 바로 중국 관련주였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이러한 소식에 관련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급등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와중에 어제까지는 호재로 해석이 되었지만 그런데 갑자기 이 소식이 악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금 중국 내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고, 그런데 그 코로나를 가지고 있는 중국 여행객들이 전 세계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전 세계가 야 중국 오지 마봐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겠죠. 바로 새로운 변이 그리고 확진자가 전 세계에 퍼지면은 또다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할까봐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소식인데 지난 26일 당장 이틀 전입니다. 그때 중국발 입국자를 검사를 해봤는데 무려 50%가 확진자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나빠진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미국도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중국 관련주가 특별히 많이 빠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중국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완전 난리가 났으니까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뭐 난리 나겠다, 중국 리오프닝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근데 결국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듯이 결국은 다 피크가 있고 잠잠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악재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많이 빠진다면은 야 그거는 기회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자인가요 아니면 후자인가요?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또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는 조금 반등을 해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망이 어둡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목표가 낮추기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30%씩 낮춰서 지금 200달러 내외 목표가가 나오는 중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현상 정말 자주 보셨고, 그리고 이 목표가는 보통 계속 내려가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걱정이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그때 당시에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가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자동차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똑같이 자동차가 힘들지 않겠나, 특히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조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테슬라는 더 위험하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도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도 한번 봐야겠죠. 2차 전지의 전망은 어떨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LG 엔솔은 일단 1월에 보호예수가 풀리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역시나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유안타 증권에서는 내년 2월이 반격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미국 내 배터리 수급은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떨어질 지연정 배터리 수급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인즉슨 전기차 업체와 2차 전지는 조금 다르다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 조정 및 오버행이 완화되는 내년 2월부터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과연 내년 1월에 어떤 주가 흐름을 나타낼지 조금 더 보고 그때 우리가 살만한 기업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왼쪽에 LG엔솔의 주봉을 보니까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쭉 올렸던 그 가격 대부분 반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시 또 40만원을 코앞에 두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락하긴 했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사라. 오늘 또 이렇게 삼성전자 1.5%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유를 보시면은 충분히 일리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생각보다 빠른 리오프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중국은 3월쯤에 내년 3월쯤에 리오프닝을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3개월 앞당겨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확진자가 조금 급하게 늘어나면서 매를 그냥 한 번에 두드려 맞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중국 관련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 상관인가 봤더니 결국 메모리가 안 좋은 거는 수요 감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돈을 못 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예상보다 3개월 일찍 알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3개월 일찍 이러한 수요도 땡겨지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장이지만 용기를 내서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 때라며 목표 주가 8.3만원을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서 매수하긴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리오프닝 하는 걸 보고 투자에 접목을 시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여러 산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의 미래는 어떨까요? 올해 가장 뜨거운 섹터가 될 뻔했던 거는 바로 태조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라 그런지 푸르딩딩하게 변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유럽의 재고 증가와 중국의 물량 폭격, 말 그대로 폴리실리콘이 많으니까 공급이 많다는 소리겠죠. 가격이 반도체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폴리실리콘을 팔고 있는 OCI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웨이퍼와 모듈을 만드는 하나솔루션은 당연하게도 싼 가격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투자한다면 OCI보다는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좋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으며 왼쪽에 하나솔루션의 주봉을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슬금슬금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런데 실적을 보면은 다시 또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태양광 공부해보시고 특히 태양광 공부하실 때는 OCI 말고 하나솔루션을 먼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비싼 과일이 잘 팔린다는 소식입니다. 비싼 과일하면은 샤인머스켓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건 지나가는 유행이고 칼립소 망고, 두리안 딸기, 블랙보스 수박 이러한 새로운 과일이 잘 팔리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왼쪽에 보이는 게 블랙보스 수박인데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박은 빨간색인데 요 녀석은 노란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유통업계는 비싸지만 잘 팔리는 이러한 과일을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로 칼립소 망고는 6개에 4만원인 엄청나게 흉악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 잘라서 한 입씩 먹는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블랙보스 수박도 잘 팔린다고 하는데 이 녀석은 개당 2.5만의 가격이라고 하며 왼쪽에 보이는 이 수박인데 그런데 이게 크기가 작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 명이나 두 명이 먹으면 딱 맞는 수박 그렇게 작은 수박이 이렇게 비싸다고 하니까 이 또한 명절 때나 우리가 먹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과일이 잘 팔린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샤인머스켓이 아니라 칼립소 망고, 두리안 딸기, 블랙보스 수박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마트가 급락 중 정부가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의 새벽 배송 그리고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을 했습니다. 호재죠. 그런데 휴일 의무 휴업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형마트 주가 흐름은 처음에는 조금 오르나 싶더니 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배송도 좋은 거긴 하지만 원했던 주말 의무 휴업 폐지는 미뤄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다만 저기릿 한 명의 소비자로서는 온라인 배송이 된다는 거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릿은 마트에 가서 사 먹지 않고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주문을 해서 먹는데 이제부터는 새벽 배송도 되고 그 다음에 의무 휴업도 된다면은 그거만큼 꿀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름분들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걱정을 갖고 있는 그 암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듣기에는 무시무시한 병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무려 우리나라 남자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고 여자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다가 뭐 2명 중에 1명 걸리는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2020년 한 해만 신규 암 환자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뭘까요? 바로 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는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점리선암, 간암 이렇게 뒤를 잇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남녀 합친 거고 성별에 따라 차이는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폐암이 가장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암이고 그리고 여성은 놀랍게도 위에 있는 다른 암들을 뒤로하고 유방암과 갑상선암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남자가 폐암이랑 위암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역시 술이랑 담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암 환자 우리가 이제 암이 걸리고 나면은
보면은 얼마나 많이 살아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1.5%로 10명 중에 7명은 암에 걸려도 5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갑상선암은 100% 확률로 살아남는다고 하고, 그리고 전립선암은 95.2%, 유방암은 93.8%로 이 세 가지 암은 우리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야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암에 걸려서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생존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반면 간암은 38.7%, 폐암은 36.8%,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29%, 췌장암은 1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빠르게 치료하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르분들은 이러한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저 기르시랑 계속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일로보틱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봇주를 다뤘는데 유일로보틱스가 올해 영업적자를 내겠지만, 그런데 3공장 신설 발표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의 늪에 빠져 있지만, 그런데 유일로보틱스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며, 사업 영역을 자동화 시스템에서 로봇으로, 제품 라인업을 직교 로봇에서 다관절 로봇으로, 적용 산업을 자동차에서 의료기기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녀석 유일로보틱스를 매수할 기회는 바로 이때라고 하는데요. 120억을 투자해 1, 2공장 합상 규모와 유사한 3공장 신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3공장 부지 매입 시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가 바로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미리 메모해놓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때 바로 매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배당주 어떡해요? 배당 받으려다가 계좌가 터지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배당보다 2배 이상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는 미래 성장을 보고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 싶지만, 그런데 우리가 직접 투자해보면 이게 정말 어렵죠. 우리가 A라는 주식에 한 5% 받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지금 주가가 7% 8% 빠져있으면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든 일단은 손해보고 팔 수는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존버를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며, 최소한 기본적으로 고배당주에 투자했다면 이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올해 배당보다 내년 예상 배당이 더 높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은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줄어들 예정이면 그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내년 배당이 똑같거나 아니면 증가하는데 실적마저 올라간다,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그런 주식이라면은 지금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건 분명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절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겠죠. 이거를 잊지 마시고 실적이 성장하는 좋은 가격, 그리고 그 와중에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들 놓치지 말고 매수하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새해에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씩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8년 만에 인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인상할 때 됐다 라는 이야기는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이 와중에 과거 요금 인상 때는 운송 원가의 80에서 85%에서 정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 70에서 75% 수준으로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를 거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는 소리겠죠. 한편 서울시는 정부 예산에서 지자체 지하철 무임 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가 되면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은 1.2조, 버스는 0.6조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적자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싸게 이용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속도 5030 완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인데, 참고로 이 정책은 유럽에서 시작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일길이 기껏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또 늘린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라는 불평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폐기는 아니고 정책의 기본은 유지하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에서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조정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1개 구간에서 60km까지 올리는 것으로 현재 56개 구간이 조정이 되었고, 남은 55개 구간은 새해까지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밖에서 운전하시다 보면은 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km는
50kg였는데 60kg로 바뀌었네 하는 곳이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한 해 증시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만족스러운 장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모든 건 돌고 돌겠죠. 그게 바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에는 우리가 분명 웃으면서 야, 올해 증시는 진짜 좋았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꼭 할 것이라고 저기릿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고, 남은 공부는 저기릿이 할 테니까 맛있는 거 드시는 살찌는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